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2강 수술법문 둘째 법문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18년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2018년이 이렇게 되면
자, 새로운 마음이 이제 듭니다. 새해에는, 그죠? 김광년 보살님, 새해에는 꼭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십시오. 예불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예불 하셨습니까? 예. 이게 예불을 하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무슨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한 가지를 딱 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습관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요. 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울산의 도반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불 오늘 다 하셨지요? 예. 오늘이 벌써 1월 달도 5일째거든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입제를 했으면 벌써 5번 예불을 했지요. 일과를 굴렸지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과를 안 굴린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생활을 못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지는 않으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가자들 또 이렇게 제가자들 중에서도 우리 같이 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제가자이면서 출가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늘 생활하는 것이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좀 별개의 문제라요. 근데 저희들은 한영희 보살님만 해도 아침에 거기 가셔야 되죠. 가게 가서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근데 정말 앉아서 폼 잡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손님을 만나서 옷을 판매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가서 전부 다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공부가 되지 않는 한은 제가자들은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 그러면 출가를 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제가자도 전부 누구예요? 전부 다 내거든. 자기 인생살이가 다 있거든.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출가와 제가의 구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무엇만 가지면 지혜로운 방편만 가지면 지혜로운 방편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세간에서 전부 다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공부를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방편이 출가자 위주의 방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970년대에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신 게 새말귀입니다. 새말귀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거, 걸어오고 또 아침에 밥 먹고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그 방법이 새말귀예요. 옛날에는 운전하는 사람 없었지요. 운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차가 어디 있었나요? 술에 말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새는 쫙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운전하는데 공부한다고 딴 생각하면 큰일 나지요. 자기만 사고 나면 좋은데 사고는 혼자 나는 거 아니죠. 남하고 부닥치고 난리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운전이 바로 공부가 되는. 저는 이제 요새는 그 선원장 소임을 맡아서 일하지만 계속 주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 키우고 밥에 먹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저같이 주부 생활을 했던 사람은 만약에 그 아이들 키우고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세계 전 인구의 주부가 몇 명입니까? 통틀어서 10분의 1은 주부일 겁니다. 그죠? 70억 인구면 7억은 주부일걸요? 7억 더 되겠죠? 그런 사람 공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기 기저귀 가는 것이, 밥을 하는 것이, 청소기 돌리는 것이, 바로 빨래를 하는 것이 뭐다?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된다.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도리가 되는 것이 새말귀입니다. 근데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야 돼. 무작배기로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지금이요. 그래서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꾸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쭉 하게 되면 증득을 하는 거죠. 본래 나는 부처다.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법신짜리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전부 법신짜리가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뭡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정견이라고 하지요.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입니다. 그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견을 직접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직접 행해서 바로 내가 부처라는 것을 증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론이었죠. 처음에는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로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이론적으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직접 행하는데 무엇을 한다?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화해 놓은 모습 공식을 가지고 직접 연습하면서 그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다. 꾸준히. 근데 행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합시다. 또 뭐 아침 저녁으로 10분이라도 앉읍시다. 원노트 씁시다. 감사노트 씁시다. 축원합시다. 낮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꾸준히 연습을 합시다 해도 연습 안 하면, 연습하는 사람은 공부가 될 것이고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옛날 학원 다녀봤지요? 우리 학원 다, 웬만한 사람 학원 다 다녀봤을걸요. 어른데도 학원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죠? 요새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면 자기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거. 문제 안 풀면은 말짱꽁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학원을 막 돈 줘서 열심히 다니면 공부하는 것 안 하는 거는 둘째 치고 마음의 위로를 얻지요. 그렇지요. 마음의 위로를 얻어. 근데 이 인생 공부는 내가 오늘 선원에 다녀왔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라요. 왜?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즐거워도 내가 즐겁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꼭 남이 해주는 것 같이 자꾸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스스로 아침에 예불하자고 하는 것은 먼저 기둥을 딱 세우는 겁니다. 예불을 딱 하기 시작을 하면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서 먼저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세워야 거기에 뭐라도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는데 기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보림선언에서 하는 예불성으로 예불을 하면 처음에는 뜻도 잘 몰라요, 이거를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암송이 되겠지요. 계속 하다가 보면 점점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 뜻이 마음에 와닿아요. 365일 매일 예불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억구가 내 마음에 턱 와닿아. 맨날 하던 건데. 또 어떤 데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억구가. 그럴 때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했다고 느낌이 착 오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때까지 뒤바뀐 생각을 너무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벗겨내려면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조리대에서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저기 냄비에다 풀 넘쳤어. 그러면 그게 액체 상태잖아요. 얼른 닦으면 물로 딱 닦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금방 안 닦고 하면은 열이 가해져서 굳고 그 위에 또 넘치고 또 굳고 하면은 나중에 쇠수세미로 해도 잘 안 닦이고 막 화학 약품을 막 뿌려서 녹여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이 뒤바뀐 관념이 액체 상태로 말랑말랑하면 한번 그냥 딱 이런 거 딱 들으면 걸레질 한번 하는 거죠. 행주로 딱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싹 닦이겠지만 너무너무 오랜 동안 고정화되고 굳어 있어서 그게 쉽사리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한 방에 빵 터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자꾸 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을 얼마나 그냥 내려놓고 구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가면 이미 공부를 참 많이 한 상태라요. 구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딱 되면 어느 정도 공리에 대해서 짐작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공부가 진전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2018년도는 매일 내가 예불 하는 거, 감사노트 쓰는 거는 매일 하겠다. 매일 하는 거 제일 무섭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매일 30분씩만 영어 하면 영어 잘한다고 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딱 예불하고 감사노트 써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달라지나. 그거는 본인이 달라져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귀동량 조금 하고 눈동량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내 살림이 된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귀동량 눈동량 조금 했다고 내 거 안 됩니다.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견을 바로 세워서 그것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조그마한 티스푼만큼이라도 뭘 가진다? 내 살림 가지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같이 정말 예불 안 하고 자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지금 불교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이 그 예불이 굉장히 공부의 중요한 방편이거든요. 그리고 좌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하는데. 근데 몇 프로더라? 명상하는, 좌선하시는 분들이
5% 이내예요. 다른 타 종교보다 훨씬 타 종교에서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지요. 기도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 불교 신자는. 그런데 본인을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은 예불하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이런 거를 쭉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매일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이제 2018년도에는 꼭 해봅시다. 자, 그 스마트폰 있죠? 핸드폰 좀 다 꺼내 보십시오. 그 정진 문자 말입니다. 오늘 이게 하도 중요해서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21일 정진 5일째입니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제가 일과를 잘 굴립시다고 매일 이 문자를 보내는데 그거를 꼭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이렇게 딱 받으시면 아 오늘 내가 예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 보낸 거 말고 그 앞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한 생각을 턱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우리 모습 공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일체만법 뭐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면 정한 그 성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과법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용수보살님께서는 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하다, 가명이다,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어요. 모습이 있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정된 성품이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용수보살 중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인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대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은 뭐지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꾸준히 공부를 하면 아, 이 모든 모습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내 몸뚱이도 자성이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아상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공하다고 하는구나. 이것이 공의 뜻입니다. 공.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명, 가짜 이름이다.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변하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변하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뭐다?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변한다 계속 공부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없어졌다가 다시 인연과 조건이 생기면 다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다? 모습의 속성이다. 모습의 속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은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공성이다.
모습은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은 원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확인이 물어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 뭐가 공하다라는 말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본래 자체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나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툰다. 나툰다. 작용이다. 모습이 없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습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정지 문자를 보내는데 이 부분은 공부 시간에 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성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을 하시면서 늘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연습입니다. 뭐 공부라기보다 연습입니다. 연습을 계속 하시면 그 모습에 대한 그 원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바로 무아를 증득하게 됩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하다. 말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죠.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꼭 잘 굴려야 됩니다. 일과를 굴리는 것이 공부의 가장 처음 할 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수술 법문 했지요. 자 41쪽 보십시오. 저번에 수술 법문을 했습니다. 팔, 다리, 뭐 장기, 얼굴에 있는 뭐 코, 눈, 뭐 머리, 털 할 것 없이 전부 다 뭘로 바꿨다? 각각의 국적, 각각 다른 나라야 사람들의 팔다리, 그 다음에 장기, 나중에는 생체뿐만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인공장기 이런 것들로 다 해서 몽땅 다 바뀌어 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영화 보면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몽땅 다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도 딴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자식이 나의 자식이고 나의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나 자식이나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가족들이 나를 보고 니구나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싹 다 바뀌어버린 얼굴도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냥요. 자 41쪽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몸뚱이는 뭐다?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다. 기관이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없고 변한다라는 것을 지금 수술 법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뛰쳐야 돼. 이 소식에 몸을 뛰치지 못하면 공연히 서울서 여기까지 온 차비만 없애버렸어. 나도 헛말만 했고 내 목만 타고. 자, 일본 사람 다리예요. 요즘 그리 될 겁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뇌도 수술한다니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문을 하실 때 선생님이 부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차비만 없애고 또 말씀하시는 당신이 목만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뛰치지 못하면, 고정관념을 한번 싹 바꾸지 못하면 이 말이죠. 집에 돌아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 다리 하나 바꿔 넣었어. 대답이 어떻노? 좋다마다라고 했습니다. 다리 두 쪽을 일본 사람의 다리로 생체 이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닌 것이 아니죠. 다리 두 쪽이니까. 좋다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한 대답이에요. 그럴 거예요. 다리 하나쯤 바꾸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그런데 전부 바꾸어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이 사람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 것은 아무것도 없지? 예,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생체 이식을 하고 인공장기를 이식을 하고 전부 다 했는데 국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 손가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손가락 국적은 한국이요, 다리는 일본이요, 팔은 중국이라. 자, 국적이 어디일꼬? 의학이 발달되면 실제로 이렇게 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도 이건 증명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어. 의사에게 물어봐요. 머리털, 손톱, 눈알까지 다 바꿔놨어. 그러니 한국 사람 아니지? 이렇게 물어요. 김광현 보살님, 한국 사람입니까? 온통 온 세계 나라의 사람들 걸로 다 바꿔놨는데, 장기하고 팔다리, 몸을 몽땅 다 바꿔놨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까요? 자, 윤경수 보살님, 내 몸을 싹 다 국적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싹 다 바꿔놨어요. 내가 한국 사람일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김광현 보살님은 아니라고 하네. 윤경숙 보살님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면 저기 뭐고 공덕형 보살님은요? 그래도 한국 사람. 임순자 보살님은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내가? 한국 사람일까요? 자, 글쎄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를 고치는데 각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고쳤다면 부품의 국적은 달라도 그 컴퓨터가 만들어진 회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편집할 때 이걸 이제 이 글귀를 넣으면서도 이게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근데 우리 요새 스마트폰 말입니다. 그게 각 나라 부품으로 들어와서 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 부품이 들어와서 컴퓨터고 스마트폰이고 다 생산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보면 그렇죠. 그럼 사람의 몸도 각 나라 사람의 그거를 수입을 해서 고쳐놨다면 과연 한국 사람일까? 좀 생각해 볼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별로 그냥 내 얘기가 아니고 너무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 얘기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념이 아니거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에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한 말일 겁니다. 어머니의 인연은 없거든. 완전히 바뀌었으니 어찌 아내가 자기 아내냐 말이에요. 관념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관념이 있고 우리 어머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 관념만 가지고 되나요? 사실이어야 되거든. 의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 어머니라 하고 아내라 하고 자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불성설이요. 색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렇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색신을 바탕으로 해서 색신이 바로 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전부 각국 나라 사람의 그 생체하고 인공기관을 싹 다 바꿔놨는데 어떻게 그 색신이 진짜 내라고 하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강보련보살님의 그 말하자면 신장, 내 신장으로 해야 되나? 자, 제 신장으로 하죠. 일심행의 신장이 한국 생산품이라고, 한국 것이라고 고정된 말하자면 그 탁딱지가 붙어 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일심행의 신장이 한국 것이야. 일심행을 떠나서 일심행의 신장은 일심행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공여를 했다, 줬다. 그러면 그 사람 몸에 가면 그 사람 신장이 되죠. 근데 같은 한국 사람끼리는 그래도 국적이 한국 표니까 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신장을 공여를 해서 그 사람의 미국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잘 돌아간다. 신장이. 그러면 어째 됩니까? 내 신장이 일심행 신장은 한국 것이다 라고 고정된 그 성품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강보련보살님 없다고 하네요. 진짜입니까? 갔으면 내 신장이 미국 사람 몸에 갔으면 그 사람 몸에 따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것이 면역 체계하고 이것만 잘 조직이 잘 맞으면 미국 아니라 그 세계 어느 사람한테 가서도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심행의 신장은 한국의 고정된 말하자면 그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의 몸들이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한영희 보살님 좀 어리둥절하고 좀 어리벙벙, 저는 이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참 좀 두렵기도 했거든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서 모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기관이구나. 그러면 나 어떻게 되지? 나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심장이 내냐, 신장이 내냐, 다리가 내냐, 팔이 내냐, 허파가 내냐, 뇌가 내냐, 내라고 할 수가 없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 해당 상이 아직까지는 그 수술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죽으면서 죽진 않은 지금 이제 그 냉동된 상태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지금. 그러면 이제 뇌사 상태에 이제 있는 사람하고 목만 딱 놔두고 몸을 완전히 혹시 그런 기사 봤습니까? 그것을 이식을 하는 그 수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 단계로 의료진이 1,000몇백 명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 목만 딱 놔두고요. 몸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 수술이 세계의 수술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정말 성공한다면. 지금 그렇게 그걸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2, 3년 뒤에 할 거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목 위에가 냅니까? 목 위에가 냅니까?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공상과학 영화에 우리 영화에 인터셉터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나무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훔치는 거거든요. 그 영화예요. 나무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훔쳐요. 그 인터셉터 그 영화의 그건데 컨셉인데. 기억이라는 것이 모습인 거 아시죠? 기억이 모습입니다. 기억. 자, 치매 걸린 사람 말입니다. 자기 가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아저씨래요. 아들이라는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아들이라고 안 해요. 치매 환자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도 그렇게 해서 계셨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이름뿐인 가족이네. 아들도 이름뿐인 아들이네. 딸도 이름뿐인 딸이네. 왜? 자기의 기억 속에서 남편, 아들, 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 남편하고 줄긋기가 탁 되는데 아들하고 딱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줄긋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생각 속에는 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말입니다. 기억이 하나의 그 모습이거든. 뇌파로 기억을 요새 조그마한 칩에 딱 넣어가지고 뇌를 바꿔친다. 이러면 그 기억을 이 사람에다가 딱 칩을 딱 삽입을 하면 이 사람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도 안 할까? 판매도 안 할까? 기억을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는 것도 말입니다. 저번에 어떤 이미 거기 시판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딱 붙이면 그걸 딱 붙이면 뇌파가 알파파 딱 마음이 가라앉는 그 알파파로 싹 바뀌어버리는 그런 그 진짜 기구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알파파로 그 기계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그걸 떼버리면 알파파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어떤 기구나 어떤 그런 것의 도움으로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지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기계만 사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자세가 돼 있어야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세가 잘 갖추어진 사람에게는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더욱 쉬운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말입니다. 한 500년 전, 한 300년 전 사람이 지금 수술 본문 이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죠. 갓 죽은 뇌사 상태에 있는 일본 사람의 다리를 끊어다가 한국 사람 다리에 딱 갖다 붙여.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몸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내 몸에 오면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내 몸에 오면 이해 불가라. 김광현 보살님 좀 어렵지요. 내 몸에만 오면 이해 불가라. 나다, 내 것이다 하는 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좋은 방편이 와도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법정 스님 계실 때도 말리한 게 무소유. 울산 잘 보입니까? 무소유. 무소득. 무소유라는 거 거지대라 말입니까? 윤경수 보살님. 무소유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소유 하는 거는 거지대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무소유란 말은 우리 굉장히 많이 듣고 인구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제가자가 아이도 키우고 지금 돈 벌어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무소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거지대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무소유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무소유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말이 무소유예요. 소유할 바가 없음이에요.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소유라는 말이 나온다고. 본래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나다, 내 것이다, 너다, 네 것이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수중에 당장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 돈 없어라 이 말 아닙니다. 거지대란 말이 아닙니다. 무소유라는 말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뜻이 다르지요. 영 뜻이 다릅니다. 우리 세속제로 말하는 거하고 영 뜻이 다릅니다. 무소유가 된다는 것은 둘러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텅 빈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당연히는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의었어.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나니 그 예불성에 나오지요. 거기 뭐예요? 얻을 바 없음으로써 이렇게 딱 나와요.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당연히는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반야바라밀다가 한없는 지혜죠. 최고의 지혜가 반야바라밀다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일체만법이 공하다는 이치입니다.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득이니까 걸림이 없지요. 소득할 것이 있으면, 얻을 것이 있으면 맨날 걸리지요. 그렇지요. 맨날 걸립니다. 얻을 바 없으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게. 바닥 완전히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궁즉통이라고 통해버려요. 사람이 좀 바닥을 덜 칠 때는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바닥 완전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뭔 말인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기에 그때 뒤바뀐 생각을 멀리 그때 여인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얻을 바 없음을 알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무소유인 것을 알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요달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뜻이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것이 전부 텅 비었다라는 이 이치를 확실히 통달할 때 무소유, 무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본래 비었다라는 이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사람은 어찌하면 좋겠느냐 말이에요. 집에 돌아갔어.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눈꼽만큼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라는 말마디가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 아닐까요? 뇌까지 다 바꿔버렸는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법문은 색신을 바탕으로 한 법문이 아닙니다. 그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이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하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어지죠. 맨날 몸뚱이로서의 나로서 자꾸만 판단을 하게 되니까 말이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6.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